자, 수요일이면 만나보는 시간이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민원정보분석가 김영희 과장님 연결합니다. 김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민원정보분석가 김영희입니다. 이 임준홍 과장님께서 주로 맡아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김 과장님께서 오늘 또 출연하신 걸 보니까 이건 오늘은 또 빅데이터구나. 맞습니까? 네, 예상하신 대로 오늘은 민원 빅데이터 관련 내용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작년 한 해 우리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 잠깐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작년 한 해 우리 국민들이 신청한 민원이 총 1241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1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시기별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8월에 가장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재밌네요. 그 사실은 예년의 경우에 보면 여름 네. 휴가철이라 7, 8월은 민원이 없는 편이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뭐 여행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았고 또 8월에 코로나도 약간 왜 그때 재유행을 한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저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분야별로 보니까 그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네. 교육 분야 민원이 가장 많이 약 3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출입국에 관련된 문의나 민원들도 상당히 많았던 경우였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또 외무 분야 민원도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교육 분야 말씀 주시니까 이게 연령대별로도 또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겠다. 또 학부모의 경우에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세대별로 빅데이터에 나타난 관심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 지금 이제 국민들이 신청한 민원에 가장 많이 출연한 단어를 이제 분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10대에서는 온라인 수업, 학원, 수능 이런 이제 교육 관련 단어가 많이 나타났고요. 네. 20대에서는 근무, 실업, 근로 등 주로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단어가 다수 보였습니다. 네.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주택, 아파트, 분양, 부동산과 관련된 단어들이 상당히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30대 이상 국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부동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세대별로 또 관심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정책에 대한 또 뭐 만족 또 불만을 느끼는 부분에 차이가 있네요. 네, 세대별로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야에서 더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코로나19 같이 모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코로나라는 단어는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2020년을 함께했던 전 세계 시민입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잊을 수가 없을 텐데. 네, 맞습니다. 네, 김 과장님, 특히 이 코로나 국면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이슈라면 또 민원이라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도 그와 관련된 민원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또 지금 달라진 문화가 저희가 비대면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좀 쟁점이 요즘 되고 있는 게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라고 부르는 순화어로는 승차 구매점이라고는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지금 조금 더 대두가 되고 있고요. 아마 그 배 선장님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드라이브 스루? 제가 뚜벅이라 가지고요. 예. 그러시군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주변에서 보시거나 직접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최근에 이런 이제 그 문화 확산이나 비대면 문화 확산이나 편리성 때문에 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이제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주변의 교통 문제라든지 보행자 안전 문제 때문에 각종 문제점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민원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 지금 김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 드라이브 스루는 우리 코로나19 금지하는 드라이브 스루는 아니죠? 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주로 이제 그 차를 타서 물건을 구매하는 아하. 이런 승차 구매점인데 사실은 뭐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렇죠. 네. 예, 몇 개 주요한 그런 이제 뭐 커피나 뭐 네. 햄버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는 매장들이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16년도와 비교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민원도 지금 전체 민원의 건수는 최근 6년간 한 1,200건 정도인데 네. 문제는 이게 민원이 해마다 52%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민원의 사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주로 이제 대부분이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요. 네. 주변에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 정체와 관련된 불만이 섞인 민원들이 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매장 앞 도로가 복잡하니까 네. 한 시간에도 수없이 그 안에서 불법 유턴이나 중앙선 침범이 나타나고 있다. 또는 이게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들어가려는 차량인지 모르고 뒤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차에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따라서 줄 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체가 생긴다. 네.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줄이 점점 줄어들면은 뒤에 멋모르고 섰던 분들은 깜짝 놀라겠네요. 그렇죠. 앞에 가서 보니 드라이브 스루 진입 차량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한 차선을 그냥 이제 침범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민원들이 실제 사례에서 나타났고요. 또 이제 차량뿐만이 아니라 그 진출입 차량으로 인해서 네. 인도를 걸어가는 보행자 불편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보행자는 거기서 잠시 그 쉬는 틈을 기다렸다가 차 사이로 지나다녀야 된다. 네. 그다음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이제 줄 서 있다가 드라이브 그 스루 진입 차량이 그대로 진입해 버린다. 이런 보행자 측면에서의 민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 문제를 놓고서 가만히 있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네. 불편을 가만히 두고 볼 권익위는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래서 편리하게 물론 매장을 이용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국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국민의 목소리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검토할 예정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원을 분석하고 있고 네. 사실 이번 주부터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 생각함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아시죠? 들어봤습니다. 네. 네.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또 의견 수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의견들 또 좋은 아이디어들 또 민원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또 검색창에 국민 생각함을 또 두드리시게 되면은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민원들을 통해서 또 해결되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고 사실을 전달드리는 거니까요. 네. 김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